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이 노란색으로 현대풀이를 먼저 좀 쓸게요. 자, 우선은 21조 맨 아랫줄에 이러면 요거 한번 가보자.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 요렇게 이러면 써주면 될 것 같아. 현대풀이를 먼저 쓰면 요렇게.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 달라진 거 여러분 딱 몇 개 달라진 거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응이 빠져 있고요. 아의 모습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면 여러분 시험에 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내는 누구하고 누가 결합되어 있는 애냐면 나하고 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나랑 이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이가 옛날엔 무슨 조사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주격조사. 그렇지. 주격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에다가 이가 결합이 되어서 여러분 얘는 주격조사가 이가 쓰였다는 걸 알게 해주고 주격조사에 이가 쓰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가 옛날엔 쓰였다 안 쓰였다? 옛날에는 가가 쓰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러면 가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별은 여러분 지금이랑 모습 거의 비슷하니까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하야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위하야는 여러분 요거 모습이 달라졌는데 근데 민 옆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한자가만 적혀져 있을 거예요. 한자인데 얘들아 지금 종성에다가 이응을 갖다 붙이고 있지. 여러분 한자음인데 이응을 붙이는 한자음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동국정원식 한자음표기예요. 맞아요. 이거는 동국정원식 한자음표기예요. 선생님이 그냥 동국정원식이라고만 쓸게요. 동국정원식 한자음표기고 선생님이 동국정원식 한자음표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응을 붙이거나 아니면 중국 원음을 그대로 쓰거나 얘는 이응을 붙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 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초성, 중성, 종성 갖춰 쓰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걸, 그 다음 네 번째 걸 갈게요. 여러분 얘는 아예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가 기본형이 어여쁘다인데 이 어여쁘다가 여러분 지금처럼 예쁘다의 뜻이 아니라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나 봐. 그럼 여러분 원래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얘들아 너 정말 어여쁘다 예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미 변화 두 가지 배웠어요. 의미 축소나 의미 이동. 둘 중에 뭐예요? 의미 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의미 이동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말씀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는 말의 이동이었어요? 축소였어요? 축소. 그렇지. 의미 축소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이 그 다음 줄에 있었을 거야. 어린이 얘들아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다르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의미 이동에 해당했죠. 그 다음 줄을 보시면 그 다음 줄인가? 그 다음 줄 보면 얘들아 놈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여러분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의미가 축소가 된 거죠. 하나는 뭐였어요? 의미가 이동한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얘도 의미 이동.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의미가 변한 건 5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 얘들아 의미 축소는 2개. 의미 이동은 3개. 이렇게 여러분 개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달라진 게 니은이 이제 소리를 안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은이 단어 첫머리에 니은을 안 읽는 음음 변동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는지 기억나요? 그게 누구였어요? 머리에 있는 그치? 머리에 있는 음을 안 읽는 거 두음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니은을 안 읽은 게 아니라 니은을 읽고 있으니까 두음 법칙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자, 선생님이 음음 변동을 쭉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여러분 안 나타나는 애들 중세에서 여러분 안 나타나는 애들이 되게 많았고 중세에 나타나는 음음 변동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딱 하나가 누구였어요? 모음조화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음조화를 제외한 애들은 모두 다 음음 변동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아직은 중세는 안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새로 여기서 이제 현대풀이를 쓸게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새로 스물 여덟 자를 만드니 요렇게 새로 28자를 만드니 여러분 이런 세로 같은 거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시험 안 낸다. 왜냐면 모습이 똑같은 거 절대 내지 않겠지. 그치? 자, 근데 스물은 시험에 낼 때 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미음이라고 하는 입술 순음이 으라고 하는 여러분 평순모음 입술이니까 평순모음이 우가 되고 있어. 우는 원순모음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걸 무슨 거라고 했었냐면 원순모음아. 그러면 원순모음아가 얘들아 이것도 음운 변동이니까 여러분 중세에서는 음운 변동이 이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X. 이거 X. 원순모음 안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듭은 여덟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그냥 모음의 차이만 생긴 거라서 얘는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내는 건 이거예요. 리을 비읍 자음군을 쓰고 있는 거. 이러면 자음군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해도 될까? 어두자음군은 어디에 쓰는 애들만이에요? 초성에만, 머리에만. 그래서 여러분 초성이 아니라 동성에 쓰고 있으니까 얘는 어두자음군은 아니야. 그치? 그거는 시험에 낼 수 있어. 어두자음군이 쓰였다? 그러면 오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자음군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르를 갈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달라진 게 여러분이 세 개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쌍지읒이 지읒이 됐죠? 그럼 여러분 쌍지읒이 무슨 병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병서, 나란히. 어떤 거? 합용이에요, 갑자예요? 갑자 병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쌍지읒은 갑자 병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아래아가 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목적어 조사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아래아 를 하고 그냥 늘 종류 두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르를 안 쓰고 이걸 썼을까? 앞에도 아래아를 썼으니까. 양성, 양성. 여러분 이렇게 모음이 똑같은 애들이 쓰이는 걸 무슨 음운 변동이라고 했어요? 모음 조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모음 조화를 잘 지키고 있죠. 모음 조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이응이 없어졌어요. 그쵸? 근데 이쪽도 옆에 봤더니 한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뭐예요? 아까 했던 거. 동국정은식 한자음에 중성 이응 붙인 거. 그래서 여러분 얘도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 요거야.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맹근오니 한번 갈게요. 자, 여러분 근데 맹근오니를 보려면 요걸 형태소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형태소를 좀 나눠볼게요. 자, 얘는 맹골 이거에다가 노에다가 오에다가 리가 결합을 했어요. 맹골 노오니 이렇게. 여러분 이 맹골은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에 나왔어. 맹그렁 뭐하젠? 맹그렁. 얘들아 맹글다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 옛날에는 만들다를 맹골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받침에 무엇을 쓰고 있다? 예디응을 쓰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맹골다는 맹글다, 맹글어서, 맹글면, 맹글지. 여러분 안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안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어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간. 그러면 이게 어간이니까 노오니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어미. 그렇지. 여러분 요게 어미. 어간하고 어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문법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노는요 뭘 나타내주는 어미냐면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재 시제를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어미도 쓰이냐면 오라고 하는 어미도 지금 쓰이죠. 자, 이 오는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없어진 애들은 사실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생겨난 건
여러분 생겨난 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알거든. 근데 없어진 건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없어진 걸 위주로 대부분 시험을 많이 내요. 그럼 자, 이게 뭐냐면요. 얘가 주어가 1인칭인 것을 알려주는 선어말 어미야. 우리 지금 이런 거 없잖아요. 주어가 몇 인칭인 걸 알려주는 어미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얘는 주어가 1인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내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이 한 문장에서 만든 사람이 누군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게 1인칭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여러분 선어말 어미가 여기에 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누굴까요? 세종대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세종대왕이 쓰신 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28자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세종대왕이 글을 만드신 걸 알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하나 더. 여기서 여러분 이게 맹골노원이에서 여기 이렇게 변할 때 하나가 없어졌다. 누가 없어졌냐면 리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리을 어간의 리을이 탈락했어요. 근데 여러분 리을 탈락 리을 탈락이 어떨 때 일어나기로 했었냐면 어간의 받침이 리을이 오고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거 탈락하기로 했었어. 그래서 여러분 어간의 받침이 리을이 오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우리 리을 탈락 일어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나는 살다에다가 는을 붙여보자. 우리 살는이라고 발음해요. 사는. 이러면 리을 탈락하죠. 하늘을 날다에다가 니를 붙이면 날리라고 해요. 하늘을 나니 이러면 리을 다 탈락하죠. 그런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제 남았어요. 자 여기 이제 사람마다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 그러니까 백성들마다 자 이제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이 뭘 하셔야 돼요? 너희들 이거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서 글자를 반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한테 이제 이걸 반포할 때 제발 한 번만 써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왜냐면 세종대왕은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백성들한테 뭘 해도 돼요? 명령만 해도 돼요. 시켜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말들은 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시키는 말들이야. 근데 이렇게 시키는 말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 문법 요소를 배운 친구도 있고 아직 문법 요소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문법 요소에서 뭘 배웠냐면 여러분 시키는 게 사동 표현이거든요. 사동이 여기 이제 쭉 들어갈 거예요. 사동 표현 선생님 세 가지 찾을 거예요. 자 다시 사동은 시키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뭐 하냐면 하게 하여. 그럼 얘들아 백성들한테 하게 한다는 건 야 해 시키는 거잖아요. 야 너네 이거 해야지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사동 표현인데 이건 조금 더 다시 정리할게. 하게 하여 쉽게 익혀. 쉽게 익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씩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사람마다는 달라진 게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하게 하여 할 때 얘들아 여기서는 뭐뭐 하게 하다 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사동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동 표현이 어디에서 사동 표현이 들어갔냐? 여러분 여기 이응 쓰였어요. 그쵸? 이응이 두 개 들어갔죠? 그러면 무슨 병사라고요? 똑같은 자음이 두 개 들어간 거. 각자병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 각자병서가 이응이 쓰이는데 그 이응이 바로 사동 표현이야. 옛날에는 이응이 사동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비를 가는데요. 쉽게 해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 한번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쪽을 참고해 주시냐면 8쪽, 9쪽을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8쪽, 9쪽. 8쪽, 9쪽. 자, 여러분 선생님 8쪽, 9쪽에서 순경한 비읍에 대한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선생님 순경한 비읍을 설명할 때 무슨 용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불규칙 용언. 그렇지. 여러분 불규칙 용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그 개념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선은 얘는 10다에다가 2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적기를 했었다고요? 이어적기.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어적기 얘들아 한자로 연철이니까 선생님 연철이라고 쓸게. 연철을 하고요. 연철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12라고 쓸 거예요. 그쵸? 12. 근데 여러분 이 비읍이 안 울림 소리인데 모음하고 모음은 모두 다 무슨 소리였지? 울림 소리였잖아요. 울림 소리면 비읍도 무슨 소리로 바뀐다고 했어요? 울림 소리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울림 소리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울림 소리로 바뀌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냐면 시, 비, 순경은 비읍이 울림 소리에 해당했죠. 순경은 비읍이 울림 소리에 해당한다. 근데 이 순경은 비읍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없어졌잖아. 그치?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경은 비읍이 소실이 된 거예요. 소실이 되면 여러분 요거를 우리는 시이라고 쓰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저 녀석은 이 중간에서 이 이모음이 잠깐 생략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시라는 말을 써요. 너 그렇게 시 생각하지 마. 그럼 이것도 시 익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쉽게라는 예시를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딱 이걸 보자마자 이어적기가 쓰였구나. 순경 비읍이 아직 소실되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불규칙 용언이다.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불규칙 용언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러분 순경은 비읍을 쓴 유일한 예시예요. 여기 세종화제에서는. 자, 근데 여러분 이 순경은 비읍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28자에 들어갔었어요. 세종대왕이 28자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우선은 기본자 5개, 자음 기본자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여기에 가해자 9개를 만들었는데 키읔, 디귿티읕, 그 다음에 비읍피읍,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지읒치읒,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여린이읒하고 히읗 이거 만들었고 반치음하고 반서름 리을하고 여러분 예리응이 있어서 자음은 요걸로 끝. 그럼 얘는 여러분 이 순경 비읍은 28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그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는 순경한 비읍은 28자 아까 저기 앞에서 만든 세종대왕이 만드신 28자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미포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그러니까 28자에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는 거는 막 이런 문제를 내니까 그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익혀를 한번 볼 건데요. 선생님 여기까지 여러분 다 쓰셨을까요? 선생님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익혀는 요거를 현대어풀이로 좀 이제 한교수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 닉다에다가 이에다가 어가 결합되어 있어요. 니기어예요. 니기어. 그러면 이 니기어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러분은 우선은 하나는 찾아내실 수, 2개는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니은이 없어졌네요. 두음 법칙이 아직 안 일어났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두음 법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표기가 됐네. 이어적기가 되고 있다. 그치. 이어적기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익 있죠? 익다가 무슨 뜻이냐면 손에 익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니? 손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 익숙하다는 건 내가 해서 만든 개념인데 익히다는 배우다라는 뜻인데요. 배우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분편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얘들아 배우려면 선생님이 가르쳐서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익히다 할 때 여러분 이 있죠? 요 이가 사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할 때 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동편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사동편이 선생님 3개가 쓰인다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 거. 이렇게 정리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줄 남았네요. 자, 마지막 줄에 현대어플이 갈게요. 자, 난로는 여러분 매일로라는 뜻인데 매일 뭐 맨날 여러분 날짜는 우리 그대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난로는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요렇게. 자,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씩 정리보내. 난로는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이런 건 안 낸다. 자, 씀에는 여러분 얘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5가지를 찾아낼 거예요. 근데 그 5가지를 찾아내려면 형태소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형태소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쓰다에다가 음에다가 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적어도 3개 이상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5개를 선생님이 이제 찾아내긴 할 건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써보자. 선생님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비읍시험 뭘 썼어요? 무슨 병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합용병서. 그렇지. 여러분 다른 애가 들어갔으니까 합용병서를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의 종류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 우는요? 음성. 애는요? 음성. 다 음성끼리만 어울렸네? 그럼 뭘 잘 지키겠어? 모음조화 잘 지키고 있는 거지. 그렇지. 모음조화 동그라미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러분 우리 18쪽에서 했어요. 18쪽인가? 18쪽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니, 18쪽이 아니다. 여러분 16쪽에서 했어요. 16쪽을 한번 해서 찾아주실래요? 누구를 썼어요? 명사형 어미.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기 명사형 어미를 쓰는데 왜 명사형 어미 옴도 있고 음도 있는데 왜 옴을 안 쓰고 음을 썼는지 이해돼 얘들아? 왜 음을 쓴다고? 모음조화를 맞추려고. 그래서 여러분 명사형 어미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 뒤로 넘어가게 표현을 했잖아요. 미음 뒤에 넘어가서 썼으니까 무슨 적기예요? 이어적기 하고 있죠. 그쵸? 이어적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이렇게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없으면 왜냐면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의가 탈락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네. 탈락. 여러분 우리 쓰다 물건을 쓰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물건을 쓰다에다가 써. 그치? 탈락이 일어나잖아요. 탈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부사교조사가 들어가 있다 해도 돼요. 부사교조사 애가 쓰였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이제 뼈난캐를 갈게요. 여러분 쌍비읍이 쓰였네요. 무슨 병사라고요? 각자 병서를 쓰고 있다. 각자 병서를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뼈난 앞에 다 한자가 들어가 있나요? 한자가 들어갔는데 한자를 뭐 백성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발음들을 쓰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얘는 종성을 이응을 쓰고 있는 초성, 중성, 동성을 같이 쓰는 방식이 아니죠. 그러면 아까 동국정어식 한자음에 선생님 종류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초성, 중성, 동성 받쳐 쓰기. 또 중국 원음을 밝혀 쓰기. 중국 원음을 밝혀 쓰는 예시예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동국 정은식 한자음이고 얘는 중국 원음을 밝혀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원음을 밝혀 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동표현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사동표현. 사동표현이야.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이제 두 어절 남았어요. 자, 이제 할 갑시다. 할. 여러분 할은 여린이의시 쓰였네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린이의시 여러분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세종어제에서는 단어 여러분 이렇게 한자음 초성에 쓰이거나. 근데 얘는 초성이에요? 아니죠. 종성이죠. 그러면 이건 초성에 쓰인 게 아니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홀빼, 우리 저번 시간에 홀빼 된소리 부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할, 놈이 끊어서 있는 절음부호나 된소리대기나 절음부호로 쓰이는 건데, 그럼 여러분 여기 뒤에 지금 쌍디귿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 된소리 부호는 된소리가 아닌 애를 된소리를 읽으라고 하는 뜻이거든. 근데 얘는 이미 된소리잖아. 된소리 부호로 쓰는 게 아니라 끊어서 읽으세요 라고 하는 절음 부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린이에서는 여러분 절음 부호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절음 부호.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시옷하고 디귿쓰였으니까 무슨 병사를 쓰고 있어요? 합용병사를 쓰는데 합용병사의 다른 말이 뭐예요? 어두잠군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이번 말 바꿔서 어두잠군이라고 쓸게요. 어두잠군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미음 뒤로 넘어간 것 같아. 그치? 그럼 무슨 적기도 했어요? 이어 적기도 했어요. 맞아요. 이어 적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러분 따름이 뭐냐면 내가 뭐뭐 할 따름이다, 먹을 따름이다, 뭐뭐 할 따름과 얘가 명사예요. 의존명사. 그러면 여러분 얘가 지금 명사니까 명사 뒤에는 누가 와야 돼요? 무조건 조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가 임이라라고 해서 뭔가 약간 서술어처럼 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서술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조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서술어인 것처럼 보여주는 조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서술격 조사예요. 맞아요. 이게 서술격 조사예요. 자, 서술격 조사 이라고 하는 애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서술격 조사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면 학생이어서 학생이지, 학생이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고정된 부분이 있고 바뀔 수가 있잖아. 그렇게 바뀐 부분이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 서술격 조사도 여기에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세종어제까지는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부분 지금 안 한 것도 있어서 그것도 이어서 하긴 할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4주에 걸쳐서 세종어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개념을 쭉 정리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4주면 8시간을 지금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내신 때는 여러분 이렇게 8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내신 때는 세종어제를 무조건 3시간 안에 다 끝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했던 거를 다 설명해주지 않고 넘어가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특강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들을 다 하나하나 선생님 다 풀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원리 주셔내면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 때 이 책 버리지 마시고 내신 때도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원리가 어떤 원리로 쓰였는지 찾으면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책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중세 국어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에 안 들어가고 기말고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일 마지막 파트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기말고사 때까지 좀 기억을 하려면 일단 어쩌다 한 번씩 10분 정도는 시간 들여서 한번 읽는 거는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왕 얘들아 우리가 특강까지 들었는데 내신 됐는데
처음 들은 것 같은 느낌 들면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려면 중간에 한 번씩은, 일단 한 달에 못해도 한 번은, 아니면 여러분 뭐 열흘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은 일단 세종화제 정도는 읽어주는 거. 그거는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왕 공부하는 거. 그치? 그래서 10분 정도는 투자할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빠져있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11쪽에 어미들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쪽에 어미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1쪽에 어미. 자, 여러분 우리 어미는 지금 선생님이 거기에 선어말 어미라고 써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선어말 어미는요, 요 녀석이에요. 어떤 애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하는 어간이 있고 그 어간 사이에 어미가 있는데 그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오는 어미를 선어말 어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항상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나름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국어에서는 오는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높시 추 공 회라고 하는 순서로 나와야 돼요. 높시 추공해. 선생님이 암기하는 방식이거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높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이 시제고요. 그 다음은 추측, 공손, 해상의 선어말 어미가 순서대로 와야 해요. 얘가 순서대로 와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쓰면 되냐면 하시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시 높임이 먼저 오고 시제가 오고 추측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순서가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중세를 하잖아요. 중세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순서가 다르냐면 여러분 중세는 공소는 없고요. 여러분 공소는 없고요. 그다음에 추측도 사실은 많이 없어요. 높임하고 이제 시제가 문제인데 시제하고 높임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러분 시제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높임이에요. 이렇게 해요. 시제가 먼저 그 다음에 높임. 그러면 여러분 시제가 먼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시제를 먼저 넣어놨어요. 근데 이 시제는 현대국어랑 비교해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문법 요소를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아직 문법 요소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이게 다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요소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현대국어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현대국어에서 과거 시제, 여러분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미래 시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과거 시제는 어떤 애가 있냐면 여러분 우선은 두 가지를 써요. 먹었다 아니면 살았다 할 때 어다, 그 다음에 먹더라 할 때 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더. 이게 과거 시제고요. 현재는 동사랑 형용사로 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 동사는 여러분 먹다 사이에 들어가는 애가 누군지를 생각해주면 돼. 먹다 사이에 먹는다, 는을 넣어줘요. 근데 여러분 자다에는 뭘 넣을까요? 잔다, 니은을 넣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니은도 여러분 이게 선어말 어미예요. 시제를 나타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형용사는요, 그녀는 지금 너무 예쁘다, 안 들어가네. 예쁘다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 자, 그럼 이제 미래 시제 갈게요. 여러분 먹다 사이에 나는 밥을 먹겠다, get을 쓰겠죠. 혹은 나는 밥을 먹으리라, 리를 쓸 거야. 리, 이렇게. 그러면
현대 국어는 여러분 선어말 어미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중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중세도 똑같이 과거랑 현재랑 여러분 미래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과거 시제는 동사 형용사로 구분을 했어요. 자, 동사는요 안 쓰여요. 없었어. 얘들 없었어. 동사는 없었어. 그러면 형용사는 누구를 썼느냐? 더를 형용사에만 써요. 그러면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여기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없었다. 이게 포커스예요. 없었다. 왜냐면 지금은 있는데 얘가 없었잖아. 은 거의 근대 말이 돼야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었다. 이게 포커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현재 시제도 똑같이 지금처럼 동사 형용사로 구분을 해요. 자, 여러분 형용사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맹구노니 할 때 노가 여러분 현재 시제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노가 바로 현재 시제. 그러면 얘는 사실 지금이랑 비슷해. 다 미음 관련된 애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형용사는 쓰지 않아요. 형용사는 드러내지 않아요. 자, 이제 미래 시제 갈게요. 미래 시제는 여러분 얘가 리를 써요. 리를 써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중요한 게 get이 있다 없다. 이 당시에 get을 쓰지 않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하고 중세.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문제 2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러분 2번하고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2번 1인칭 주어가 쓰이는 경우 모습이 바뀐다. 여러분 아까 1인칭 주어가 나타나면 우리 그 주어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선어말 어미가 오거든요. 자, 그러면 더라고 하는 과거 시제에 여러분 오라고 하는 애가 결합을 하면 얘가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다가 돼. 다로 쓰여. 근데 여러분 어떤 축약을 쓰든 탈락 방식을 쓰든 다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 그냥 모습이 바뀐 거예요. 혹은 여러분 현재 시대 노를 써요. 여기다가 오를 붙여요. 오가 여러분 1인칭 주어를 알려주는 선어말 어미. 그러면 이거 아까 맹그노니 할 때 노로 바뀌었잖아요. 모습이 노로 바뀌어요. 노로 바뀐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돼요. 2번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번 가세요. 동사의 경우는 중세 때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었다. 맞아. 근데 예시를 한번 봐줘. 내가 홈한데 여러분 요거 현대어 풀이를 비교 같이 해주면 내가 벌써. 근데 여러분 이미 벌써라는 부사가 과거를 알려주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 시제예요. 내가 벌써 명종호라. 여러분 명종호라에 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목숨이 다하였다. 현대어 풀이는 과거 시제를 썼는데 얘는 여러분 더나 어다시 있어요? 없어요? 더나 어다시 없어요. 그러면 동사 목숨이 다하다라는 이 동사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넣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3번도 동그라미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선어말 어미에서는 여러분이 시제에선 기억을 하실 거는 종류를 암기한다기보다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뭐를 안 쓰는구나 이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시험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고 대부분 이런 모의고사의 비문학 형태처럼 지문을 주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번으로 가시면 1인칭 문장에서 쓰이는 선어말 어미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1인칭 문장에서 쓰이는 게 아까 저 5예요. 5를 정리할 거예요. 자, 이 5는 현대국어에서는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써요. 없어요. X 칸이 넓은데 그냥 X 표시 크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세를 보는데 선생님이 중세는 칸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요 1인칭 주어를 나타내주는 5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기능이 2가지인데요. 2번째 기능은 사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사실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걸 왜 넣어놨었냐면 작년에 이거를 시험에 낸 학교가 딱 한 학교가 있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그래서 냈긴 했는데 그거는 시험 기간에 그 학교만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뺄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 요 있는 개념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개념. 근데 두 번째 있는 거는 해야 돼. 여기 가운데 있는 건 할 거야. 자, 가운데 있는 건 주어가 여러분 몇 인칭인 걸 보여줘요? 1인칭인 걸 보여주는 선어말 어미죠. 자, 그래서 화살표 표시하고 여기 아마 음영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치? 거기에다가 오라고 써주시고 오라고 쓰고 자, 그리고 예시가 아까 우리 세종어제 나왔던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어여삐 여겨 새로 20자를 만들오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맹근오니 할 때 오가 바로 나라고 하는 주어를 만들어주게 해주는 선어말 어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문제도 사실 이 옆에 있는 문제의 예시여서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시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하냐면 선생님이랑 높임을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문법 요소를 아직 안 배운 학교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높임은 다 정리를 해야만 해요. 근데 그렇다고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주체 높임을 볼 건데 여러분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를 높이는 방식이다. 주어를 높여요. 여러분 딱 예시를 딱 보면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애를 가지고 높이고 중세는 어떤 애로 높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랑 여러분 예시를 한번 들게. 내가 꽃을 심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굳이 내가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나죠. 나. 근데 이 나를요 여러분 우리 뭘로 한번 바꿔보냐면 할머니로 한번 바꿔볼게요. 할머니로 바꾸면 아마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할머니께서 그 다음 꽃을 리유를 왜 이렇게 쓰냐? 자, 이런 꽃을 심으시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어말 어미를 지금 찾을 거니까 이러면 심다라고 하는 어가 안에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시다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현대국어는 선어말 어미가 있네요. 선어말 어미 누가 있냐면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현대국어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현대국어는 시를 쓰면 된다. 시를 쓰면 된다. 그러면 심으시다, 가시다, 오시다, 아니면 하시다 하면서 여러분 그 음영 표시된 거에다 시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중세는 여러분 선어말 어미 있어요. 근데 그 선어말 어미가 종류가 지금이랑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자, 중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떤 애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어간이 오면 선어말 어미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가 온다고 했냐면 어미 또 다른 이제 마지막에 오는 어미가 온다고 했잖아요. 선어말 어미는 하나만 와요. 두 개, 세 개, 네 개 아까 높시추공에 막 이렇게 여러 개 올 수 있었잖아요. 그 선어말 어미 뒤에 오는 어미가 그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의 조건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거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종류가 다른데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건 지금이랑 똑같이 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음영된 표시에다가 시.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는 샤를 붙여요. 샤. 시샤. 시샤. 자, 그러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를 한번 봐볼게요. 자, 가다에다가 만약에 여러분 고가 왔어요. 어간 어미. 그러면 여기 어미가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시를 써주는 거야.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 샤 이렇게 시만 쓰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 가다에다가 여러분 아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 높임 표현을 이제 찾아볼 건데 뒤에 지금 뭘로 시작을 해요? 이응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틀리지? 근데 초성 이응 없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한다 라고 해줄 거야.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면 여기가 샤가 돼요. 샤가 넣어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 샤,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여러분 양성모음이고 아라고 하는 모음 비슷한 음운이 들어가 있어요. 모음이 비슷한 모음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 동음 탈락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동음 탈락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 게 생략돼. 뒤에 생략돼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가샤라고만 표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선생님 빈칸 만들어 놓은 거에 가샤 아라고 쓰는 게 아니라 가샤라고만 써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음으로 시작하지도 않는데 왜 샤를 붙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음이 탈락했어. 이렇게 해줘야 맞는 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또 그 아래 예시도 한번 가보자. 가다에다가 여러분 오대라고 해서 여러분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왔잖아요. 그럼 누굴 넣어야 되냐면 샤를 넣어요. 그쵸? 샤를 넣어요. 근데 샤도 양성이고 아래아도 사실 양성이에요. 성질이 비슷하니까 아래아가 생략이 돼요. 그러면 생략이 되면 동음 탈락이 일어나니까 여기 뒤에가 가샤 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가샤 대. 그럼 만약에 얘들아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 뒤에 자음으로 시작했는데 디귿 자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시가 안 오고 왜 샤가 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모음이 탈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선어말어미가 지금이랑 옛날이랑 사실 되게 비슷했다. 단 근데 조건은 자음 모음일 때 조금 나뉘는 것 빼고는 모습이 비슷한 애들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객체 높임을 가는데 이 객체 높임 문제예요. 자, 객체 높임은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만들 때 여러분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다.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부사어가 있을 것 같아요. 부사어가 누구예요? 친구에게. 그렇지, 친구에게. 그럼 여러분 친구를 여러분 누구로 바꾸냐면 할머니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로 바꾸면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누가 달라져요?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다. 그럼 여러분 얘는요 주다 사이에 선어말 어미를 넣는 게 아니라 주다를 아예 드리다라고 하는 뭘로 바꿔요? 아예 서술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걸 특수 어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선어말 어미가 그럼 현대국어에는 없고 특수 어휘를 가지고서 높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거기 아래에다가 현대국어에는 여러분 없고 선어말 어미는 없고 특수 어휘로만 나타난다. 자, 선어말 어미는 없고 특수 어휘로만 나타낸다. 현대국어에다가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세는 선생님 칸을 지금 몇 칸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토탈 6개 만들어놨을걸? 3개에 또 이렇게 2개씩 나눠서 6개 6개나 있어. 엄청 체계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세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중세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조건이 2가지여서 3가지로 먼저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얘가 선어말 어미라고 했잖아요. 선어말 어미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들어간다고요? 어간과 어미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어간의 받침과 어미의 초성의 기준 2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어간의 받침이 기역하고 비읍하고 시옷하고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2번째 어간의 받침이 디귿하고 티읕하고 지읒하고 치읓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게 2번째. 또 어간의 받침이 울림소리일 때. 근데 여러분 우리 울림소리 현대국어에서 울림소리 5개 있거든요. 이건 누가 울림소리예요? 노란 양말. 노란 양말. 또 하나 더. 아, 야, 여. 얘네들 누구예요? 모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울림소리는 노란 양말에다가 모음까지
가지가 울림소리고요. 근데 이제 중세에서도 여러분 울림소리로 쓰는 자음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중세에 이응이랑 비슷하게 이응의 역할을 했던 애가 누구였어요? 예디응. 여러분 예디응도 울림소리예요. 예디응. 시옷의 여러분 시옷은 안 울림소리였거든. 시옷의 울림소리가 누구였어? 반치음. 그치 여러분 반치음도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비읍의 울림소리도 있었잖아요. 순경음 비읍. 그치 여러분 순경음 비읍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받침이 얘네들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조건이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렇게 시하고 샤처럼 자음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지 이렇게 또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또 자모음 또 자모음 또 자모음으로 또 구분을 한다. 자, 그러면 자음이 들어가고 모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 원래 시옷이 들어가 있잖아요. 받침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시옷을 동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받침이 조금 달라지는데 얘는 뒤에 자음이 올 거기 때문에 그냥 비읍을 그대로 써요. 비읍을 써요. 그래서 솝을 써야 돼요. 솝이 객체 높이는 선어말 어미예요. 자, 근데 얘는 여러분 이미 여기 지금 모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도 뭐가 올 거라고 했냐면 뒤에도 모음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비읍이 무슨 소리로 아까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비읍은 울림소리로 변해야 돼요. 울림소리가 누구 있었어요?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속.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간이 디귿, 지읒, 치읓일 때는 여기 지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읒을 써주는데요. 자음이 오니까 안 울림 소리인 좁을 써요. 자, 근데 모음이 오면 좁 이렇게 해서 순경음 비읍을 쓸 거예요. 순경음 비읍.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울림소리가 왔을 때는 울림소리에 여러분 순경음 미안해. 그다음 반치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치음 오을 사용을 하고요. 얘도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오니까 여러분 순경음 비읍으로 사용을 해줘요. 순경 비읍.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해서 6개나 종류가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래 이제 여러분 예시에다가 우리 하나씩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막다라고 하는 어간은 여러분 지금 뭘로 끝났어요? 기억으로 끝났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미가 거늘이 왔어요. 기억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기억이고 뒤에 자음이 왔으니까 여기 사이에 누굴 넣냐면 막수거늘이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자음이 왔을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합쳐가지고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얘인데요. 자, 여러분 우선은 얘가 돕다가 왔나? 여러분 돕다가 왔지? 돕다가 오고요. 비읍 받침으로 얘들아 어간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모음이 뭐가 왔지? 오니. 자, 모음이 오니가 와요.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적기를 해야 했었냐면 이어적기 해야 된다? 이어적기를 안 하면 이거 틀린 말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어적기를 해줘야 돼서 돕, 소, 보, 니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 그대로 해서 나머지 4개도 여러분 한번 써보실래요? 나머지 4개도 한번 여러분 이 방법 적용해서 이어적기를 적용해서 한번 써보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 좁은 여러분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니까 얘는 여러분 드, 잡, 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치?
두 번째 얘는 여러분 이어적기를 해줄 거니까 자, 봐 이렇게 써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없더니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자가 들어가 있다는 그 한자가 청자예요. 청. 그래서 청, 하, 소, 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적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아래 빈칸들 우리 한번 채워볼게.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소리가 여러분 모음일 때는 순경한 비읍을 사용하는데 이 순경한 비읍을 어떻게 무슨 적기를 해준다고요? 이어적기. 그렇지. 이어적기로 인해 뒤에 오는 어미의 표기를 한다. 그러면 모음하고 이어적기라고 빈칸 썼을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줄. 중세국어에서 사용된 객체 높임 서너말 어미는 이렇게 체계적이었는데 현대국어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순경한 비읍이 바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얘들아 그냥 비읍으로만 또 썼거든. 근데 또 얘들아 반치음이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러면 저 울림소리일 때 쓸만한 애들이 사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도 사라졌냐면 아래어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그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게 바로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갑시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쓰이는 게 누가 있냐면 우리 아까 현대국어에는 높시, 추, 공회 할 때 공손의 서나말 어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손의 서나말 어미에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손의 서나말 어미에는 흔적이 좀 남아있는데 공손 서나말 어미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전화 아니되옵니다 옵니다 전화 아니되옵니다 하거나 아니면 고정하시 옵소서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공손 서나말 어미가 옵이나 오를 얘기하는데요. 옵은 약간 누구랑 비슷하냐면 사실은 얘랑 반치음 얘랑 사실 좀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남아있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객체를 높인다기보다 목적어 부사어를 높인다보다 전화 아니되옵니다 할 때 전화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듣는 청자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자를 높이는 건 상대 높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예 객체 높임 서나말 어미로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상대 높임처럼 비슷하게 바뀐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온이 이리가 없이면 언제 뵙겠습니까? 다 옛날 말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객체 높임이고 이제 상대 높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 청자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자, 듣는 청자를 높이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얘야 지금 꽃을 심니? 이러면 여기서 여러분 얘라고 하는 건 말을 낮추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얘를 여러분 누구로 바꿔보냐면 여러분 이걸 할아버지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청자가 되는 건 높임 표현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할아버지 꽃을 심으십니까? 심으세요? 아니면 심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심으십니까? 아니면 심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심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달라지는 게 누구예요? 여기 끝에 오는 애들이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 얘는 바뀌는 부분이니까 어미에서도 끝부분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종결어미.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종결어미를 바꿔가지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말 어미가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너말 어미가 없어. 상대 높임 서너말 어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현대국어에서는 종결어미만 가지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결어미의 종류를 선생님이 거기에 표로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번 채워봅시다. 자, 여러분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 제일 높이는 방식이 하십시오체예요.
하십시오체고요.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높이는 방식이 하오체예요. 그냥 여러분 예시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오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조금만 낮추는 방식이 하계체예요. 자네 이걸 하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완전 낮추는 방식이 헤라체야. 자, 그 다음에 일부만 또 얘들아 높이는 두루두루 높이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해요체예요. 해요체. 해요체. 그리고 완전 낮춰버리는 게 해체. 이건데요. 근데 여러분 현대국어는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여러분 상대 높임에 선어말어미가 있는 게 아니라 종결어미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종결어미만 쓰인다. 종결어미고요. 종결어미. 종결어미. 거기다 쓰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중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세의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혹시 종류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죠? 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평서형이라고 쓰여져 있는 칸하고 의문형이라고 쓰여져 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종류의 얘들아 아마 세 줄로 적혀져 있을 거예요. 요게 바로 여러분 중세의 종결어미예요. 여러분 종류에 있는 그 세 줄 있지, 세 줄. 그 세 줄이 종결어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평서형이 이렇게 의문형이랑 해서 아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눠져 있을 거야. 여기 맨 마지막 합쳐져 있는 부분 빼고 이게 여러분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예요. 그러면 중세 때 여러분 이 상대 높임은 여러분 종결어미로도 높일 수 있었고 선어말어미로도 높일 수 있었던 거네. 그치?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칸 나눠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종결어미 어떤 애가 있냐면 얘는 6개인데 옛날에는 3개밖에 없어요. 아주 높이는 하슈샤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전화 고정하시옵소서 완전 높여야 되니까 하소서 소서라고 하는 애를 쓰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일반적으로만 높이는 방식이 하야셔체. 하야셔체. 자, 그 다음에 완전 낮추는 방식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하라체. 요거예요. 낮춘 방식이에요. 하라체.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여러분 이제 평상 의문형의 여러분 어미들이 이제 여기 선어말 어미도 있었던 거잖아요. 선어말 어미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쇼셔체에 맞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고 하야셔체에 맞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평서형 얘는 어떤 애를 쓰냐면 이 일단 예디응을 써줘야 돼. 이. 근데 의문형은 이을 써야 돼요. 이게 상대 높임이에요. 자, 그러면 하야셔츠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인 여러분 예디응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앞에 뭐 죽다 죽어 뭐 이러면 아니면 살다 아니면 가다 하면 가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쓰는 방식이 있었다. 자, 근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가냐면 상대 높임인데 이건 낮춤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낮춤 표현에다 높임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안 넣는 거예요. 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빈칸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그 아래 현대국어에선 상대 높임을 뭘로만 만들어낸다? 종결어미로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고, 자, 중세국어에서는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로? 종결어미랑 선어말어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게. 여러분 주체 높임은 여러분 현대국어 모두 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객체 높임은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선어말어미가 있었다. 자, 여러분 상대 높임은 여러분 선어말어미가 지금 없는데 옛날에는 선어말어미가 있었다. 여러분 차이점들이 딱 나타나죠. 그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여러분 감탄 선어말어미는요. 사실 여러분 문법 문제에는 나오진 않은데 선생님이 사실 왜 욕심을 내서 넣어놨냐면
요게 문학에서는 영탄법을 찾을 수 있어. 얘가 들어가면 영탄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걸 넣어놨거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무슨 어미 앞에 뭐가 쓰였다, 무슨 어미 앞에 이걸 암기할 게 아니라 종류만 눈에 익혀두면 영탄법이 쓰였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감탄사나말어미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실은 없어요. 선어말어미는 없어요.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어미밖에 없죠. 자, 근데 이 중세에서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칸에는 돛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 지금 높임 표현 감탄사 미안해 감탄사가 아니라 영탄법이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은 여러분 도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 그 본 수업 때 서술자의 개입할 때요 거기에 아름답도다 슬프도다 할 때 도다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영탄 감탄을 드러내는 그 서술자의 개입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얘예요. 그래서 요걸 찾아주시면 되고 혹은 롯 리을이 아니라 롯 마지막 옷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감탄사 왜 감탄사라고 하냐? 감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 그래서 여러분 영탄법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어말어미 2페이지 남았어요. 자, 어말어미를 가시면 여러분 어말어미는 사실 평서형 종결어미를 볼 건데 평서형 종결어미는 사실 얘예요, 여러분 얘. 요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러면 거기 우선은 여러분 종류에다가 똑같이 하쇼셔체, 그 다음에 하야셔체, 하라체 이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왜냐면 저기는 평서형이 요 평서형이니까. 자, 그러면 어미를 어떤 애를 쓰냐면 상대 높임의 선어머 어미를 쓰면서 이다를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이다. 이다. 그 다음에 평서형인데 여러분 저걸 쓰면 인다. 이렇게 그냥 다를 다 붙여주면 되고요. 인다. 그치? 자, 근데 이제 하라체를 볼게요. 하라체는 선생님 뭐 일반적으로는 덜이, 관이, 오 뒤에서는 아래어 노덜이 뒤에서는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종류만 이 원리 종류만 이 모습만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으로는 다를 쓰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얘들아 먹는다, 잔다 다 다로 끝나잖아요. 다를 끝내는데 간혹 이제 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정리 다 되셨을까요? 평서형 종결어미는 이렇게 봐주면 되고 이제 마지막 의문형 종결어미를 갑시다. 의문형 종결어미는 선생님이 얘들아 본 수업 때 의문형 어미를 한번 했어요. 의문형 어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얘들아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 우선은 중세로 바로 가세요. 자, 중세 판정 의문문. 여러분 판정 의문문은 대답을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거라고 했냐면 yes 또는 no. 너 밥 먹었니? 할 때. 이러면 이거는 대답을 yes 또는 no의 대답을 요구하는 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이라고 하는 육하원칙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그러면 얘는 의문사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판정 의문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종결어미가 온다고 했냐면 아가 있으니까 아계열이 쓰인다고 했어. 그래서 아계열이 가, 며, 아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시를 봐주시면 부처가 세상에 나신 것인가 나오신 건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대답 뭘로 해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왔니?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잖아. 예스 또는 노의 대답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판정 의문문이고요. 거기에 여러분 부처가 세간의 나샤미인가? 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종결어미가 뭘로 쓰이는 거예요? 가가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의문문을 보면 설명 의문문은 여러분 우리 뭘 하냐면 얘는 되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 밥 먹었니? 누구랑 밥 먹었니? 어디서 먹었니? 언제 먹었니? 이러면 이렇게 하면 대답이 다 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다 다른 대답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의문사를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맨 앞에 여기 여러분 아가 있어요, 없어요? 아가 없으니까 5개월이 쓰인다. 그래서 5, 6, 5 이런 애들이 쓰인다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예시를 보면 어느 사람이 소미성이 있다고 말하던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우리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yes, no가 아니라 누가 말했니? 이게 필요하니까 이 어느가 의문사. 어느가 의문사. 그리고 종결어미가 누가 왔냐면 이르던 고 해서 고가 왔네. 그러면 딱 고가 온 걸 보는 순간 설명음은 대답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뭐도 있었냐면 주어가 2인칭일 때 쓰는 의문문도 있었죠. 자, 주어가 2인칭일 때 그 설명을 한번 봐주세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을 구분하지 않고 주어가 무조건 몇 인칭일 때, 주어가 무조건 2인칭일 때 쓰는 의문문이다. 자, 이때 쓰는 여러분 의문형 어미가 누구라고 했냐면 니은다. 니은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네가 네 손대 글 배운다 라고 딱 보면 누구에게 글을 배운다 라고 해서 이러면 평사형처럼 보이지만 주어가 누구라고? 너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니은다를 어떻게 읽는다? 질문으로 바꾼다. 너 누구에게 글을 배우니?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주어가 2인칭인데 니은다 조심하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얘네 두 개는 그럼 몇 인칭일 때 쓸까요? 판정 의문하고 설명 의문은 몇 인칭일 때 쓸까요? 제가 2인칭에 쓰인다고 했으니까 얘는 1인칭이랑 3인칭에서만 쓰이겠지. 그래서 얘는 1인칭, 3인칭일 때만 1인칭, 3인칭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밑줄 딱딱딱 다 종결어미에 밑줄 긋고 요게 몇 인칭에 쓰인 판정인지 몇 인칭에 쓰인 설명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종결어미를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들은 모두 다 누구랑만 결합할 수 있어요? 어미들이니까 어간이랑만 결합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어미기 때문에 어간 뒤에 여러분 이 의문형 종결어미가 와야 해요. 자, 어간 뒤에 의문형 종결어미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다시 볼 내용은 뭐냐면 그 아래에 혹시 여러분 문제 하나 더 있어요? 빈칸? 자, 명사 뒤에는 누가 또 온대요. 근데 여러분 명사 뒤에 오려면 명사는 어간이에요? 명사는 어간이 아니잖아요. 명사는 체언이잖아요. 그러면 체언일 때 얘들아 오는 의문을 나타내주는 애가 또 있대요. 그럼 여기는 어미를 붙일 수가 없겠죠. 그럼 누가 오냐면 의문 보조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의문 보조사가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의문 보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문 보조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설명 의문문일 때는 똑같아요. 고를 쓰고요. 그러면 판정 의문문일 때는 가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고하고 가가 어미에도 쓰이고 조사의 모습도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딱 밑줄 긋고 이게 어민지 조사인지도 구분하는 문제를 내겠지. 그러면 이게 어민지 조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앞에 어간이 왔으면 어미가 쓰인 거고 앞에 명사가 왔으면 조사로 쓰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거기 아래 예시를 한번 봐봐. 이 딸이 너의 종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가 들어갔으니까 설명 판정 우선은 판정 의문이 쓰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판정 의문을 만들 수 있는 건 조사도 있고 어미도 있으니까 조사인지 어미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애를 봐주는데 이게 종이에요. 종, 노비.
이 딸이 너네 종이니? 너네 노비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종은 어간이에요? 명사예요? 명사. 그렇지. 그럼 얘가 명사니까 이 가가 그럼 뭘로 쓰인 거? 조사로 쓰인 거.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의문보조사. 그러면 여러분 판정 의문문인데 얘는 의문보조사로 쓰였구나. 이러면 혹은 설명 의문문인데 얘는 어미로 쓰였구나. 설명 의문문인데 주어가 2인칭인 애가 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미의 종류로. 앞에 명사 왔는지 어간의 종류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의문형 종결 어미까지는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24쪽을 한번 가실래요? 24쪽?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용변첨가가 있어요. 그쵸? 그거를 세종어조처럼 하나하나 다 분석은 안 할 거고 우리 지금 배웠던 거에 예시를 안 봤던 애들 아니면 좀 중요한 예시들 몇 개만 조금 찝어서만 정리 한번 할게요. 알겠죠? 그럼 자, 선생님이랑 우선은 24쪽의 첫 번째 줄을 봐주세요. 첫 번째 줄에 혹시 여러분 요런 글자 혹시 들어가 있어요? 한 중간 정도에 있어. 그치? 요게 여러분 현대어 뿌리가 나무는이에요. 나무는. 그러면 얘가 원래 얘들아 나무라고 하는 애에다가 은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을 한 거였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 갑자기 뭐가 들어가? 여기도 얘들아 나무, 여기도 나무. 여러분 절대 여기 기억이 들어갈 게 없는데 기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억이 들어간 체연을 우리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기억, 고경, 체연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20쪽에 정리를 했었어. 기억, 고경, 체연 있었니? 희읍 총성 체연이랑 기억, 고경 체연이라고 해서 옛날에만 쓰였던 체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억, 고경 체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현대어 풀이에도 기억이 없는데 왜 중세의 모습에만 기억이 있을까? 그거가 기억 보공 체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가세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곳이라고 하는 맨 첫 번째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거는 현대어 풀이가 꽃이에요. 꽃. 꽃인데요. 근데 얘들아 동성을 쓴 걸 한번 봐봐. 여러분 동성이 지금 지읒이 쓰였는데 용변창자는 세종대왕이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분명 뭐라고 하셨냐면 종성은 여러 개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발음되는 8개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 발음되는 8개만 쓰자는 게 뭐였었지? 무슨 종성법이었었죠 여러분? 맞아요. 팔종성법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팔종성법에 여러분 누구를 쓰기로 약속했었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시옷, 예디응을 쓰자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읒이 있어요? 근데 지읒이 없죠? 그러면 요거는 팔종성법이 아니에요. 팔종성법이 아니고 그러면 초성에 쓸 수 있었던 지읒을 다시 종성에 쓰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종성부용 초성에 맞아요. 종성부용 초성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꽃이라고 하는 표기 방식은 팔종성법이 아니라 종성부용 초성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여름을 가세요. 여름. 이 여름은 현대풀이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열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음이 들어가 있어. 음이 뭔지를 여러분 여기서 찾아주셔야 돼요. 18쪽을 볼까요? 아니다 16쪽을 볼까요? 16쪽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구예요? 명사 파생 전미사죠. 그쵸? 여러분 명사 파생 전미사가 여기 쓰이네요. 명사 파생 전미사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어 보면 이게 뭐가 쓰였는지가 얼추 나와야 돼. 그 나오려면 여러분 차근차근
아직은 그걸 계속 봐줘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가냐면 그 세 번째 줄에 물은을 가볼게. 여러분 물은 자, 이 물은은 여러분 현대어풀이가 물은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여러분 문법 요소 세 가지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 가지. 우선은 무슨 적기를 했어 얘들아? 이어적기.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선 여기 은이요 조사가 이렇게 생긴 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아래와 은을 안 쓰고 그냥 은을 썼을까요? 모음조어를 맞춰주려고. 그렇지. 그러면 얘도 모음조어가 잘 지켜져 있는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음에 의가 왔는데 우로 바뀌었어. 아까 세종어제 할 때 했었지.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야죠. 그렇죠. 원순모음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줄 가세요. 네 번째 줄에 여러분 내희 제일 앞에 내희라는 말 있어요. 자, 이게 시내 물 할 때에다가 조사 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시내에다가 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분명 이는 주격조사인 것 같고 그러면 내로 끝났으면 내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생겨났어? 히읗이 생겨나는 체언을 나 잘하고 있나 봐. 히읗이 덧나는 체언을 쓰고 있어. 이게 무슨 체언이라고요? 아까 기억 복용할 때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애도 위에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가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그래서 현대어풀이에 히읗이 없는데 가가 이렇게 쓰이거나 하면 여러분 아 얘가 그러면 히읗 종성 체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용변서가 125장으로 가시면 이번에는 우리 높임 표현들 있죠. 높임 표현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참새 위우리 미리 정하샤니. 자, 여러분 이게 그냥 현대어풀이 선을 읽어보면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신. 여러분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얘들아 샤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샤가 무슨 높임 선언말 어미였어요? 주체. 주체 높임 선언말 어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높이고 있냐면 주어를 높여야 해요. 자, 용변장가는 나라가 개국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근데 나라를 1000년 전에 미리 정해주셨대. 너네 여기 이제 한양에 니네 조선 땅 세워라. 1000년 전에 누가 정해줬대. 근데 1000년 전에 누가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신, 운명밖에 없어. 하늘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늘이 정해주셨다. 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그럼 여러분이 높임 표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한수북의 누인 계구 하샤. 여러분 높임 표현 딱 동그란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무슨 높임이라고요? 주체.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 이걸 했는지. 여러분 한수북이 뭐냐면 한강 이북강에 한강 윗부분에 개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 누가 만들었어요? 조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성계. 알죠? 여러분 자 이성계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성계가 주어예요. 이성계가 만드시니. 여러분 높임 표현 그렇게 얘들아 높임 표현이 오히려 더 단순하지. 바로 그냥 찾아낼 수 있잖아. 그치? 자, 한 줄 더 갈게 얘들아. 자, 복면이 자, 여러분 여기도 높임 표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어요?
시가 여러분 주체인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주어를 썼는데 주어는 이거 바로 앞에 있네. 주격조사 쓴 거. 복년. 그래서 여러분 복년은 나라의 운명. 나라가 정해진 운명이 이미 끝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했지만 여러분 이거 무슨 종성법이라고요? 반치음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종성법이라고요? 팔종성법이에요? 아니죠. 그럼 무슨 종성법이에요?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그럼 딱 보자마자 여러분 이거 종성부용으로 쓰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 종성부용 초성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줄에 상대 높이만 찾고 끝냅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 줄에 믿으니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이시 쓰인다. 이시 들어갔으니까 이거 상대 높임. 그래서 여러분 상대 높임이고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인다. 청자를 높인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맨 뒤에 가가 왔어요.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질문, 의문형. 의문형에 가가 왔다는 건 판정이에요, 설명이에요? 판정. 아가 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판정의 의문문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 선어말어미는 종류만 좀 암기하면 바로 좀 찾아내기가 좀 쉽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27쪽에 있는 건 사실 선생님 근대에서 여러분 근대에서 이거는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에다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을 보시면 버2오라고 적혀져 있어요. 무슨 적기를 안 해요? 이어적기 안 해요. 여러분 이어적기가 안 돼. 이렇게 비교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요거 뒤에 문제 다 안 풀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숙제를 끝까지 풀어오시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개인별 시간까지 풀어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개인별 시간에 쭉 선생님이랑 틀린 거 한번 볼게요. 알겠죠? 개인별 시간까지 풀어옵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얘들아 문법은 끝.